전기차 시대, 그 화려한 혁신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치열한 안전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경쟁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 나노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전기차 살 때 제일 망설여지는 게 뭐세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배터리 화재 위험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열폭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하나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옆으로 또 옆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번져서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전기차가 사실 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가 더 빨라지고 더 멀리 가는 그런 성능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운전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한테 더 긴 주행거리를 선물하는 바로 그 고성능 배터리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마치 시소 같아요. 한쪽에서 성능이 올라가면 반대쪽에선 위험 부담이 같이 커지는 거죠.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불길을 막겠다고 나선 기업, 바로 나노팀을 만나보시죠. 나노팀, 아마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전기차 만드는 현대차 같은 회사들한테는 이 나노팀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한마디로 전기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을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얘네가 뭘 만드냐?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배터리 팩 안에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소재들이에요. 어떤 건 배터리를 식혀주는 냉각젤 같고 또 어떤 건 불이 확 번지는 걸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액체, 고체, 패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뭘로 돈을 버는지 딱 보입니다. 매출의 거의 70%가 바로 저 개필러라는 액체 형태 제품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현대차 주력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나노팀의 실적이 현대차 판매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나노팀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미래에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해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나노팀이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결, 그러니까 일종의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볍다는 거예요. 경쟁사 제품보다 30%나 가볍다니 이게 그대로 주행거리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전기차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둘째는 가격.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수입품보다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도 좋고 가격도 싸고 매력적이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노팀의 진짜 성장 스토리는 티패스톱이라는 신제품에서 터질 거라는 기대가 많아요. 이건 그냥 열을 좀 식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폭주, 그러니까 불이 번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만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같은 제품입니다. 아니, 신제품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중요한 건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2025년부터 나오는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에는 이 부품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해요. 나라에서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죠.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원래 고객이었던 현대차에 법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하는 신제품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신제품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무려 2.5배에서 3배나 비쌉니다. 와,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나노팀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데 막상 회사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회사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숫자는 참 정직하죠. 2023년에 매출이 30% 넘게 뚝 떨어졌고요. 흑자 내던 회사가 갑자기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미래가 그렇게 좋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했죠. 주 고객인 현대차가 타격을 입었고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회사는 미래를 보고
신제품 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직 돈은 못 버는데 돈은 엄청 쓴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냈고요.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빚이 오버행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낳았는데요.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오버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잠재적인 매물 폭탄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주가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죠? 한쪽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다른 한쪽엔 심각한 재무적 위험이 있습니다. 나노팀은 지금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표가 지금 나노팀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은 희망회로, 오른쪽은 걱정스러운 현실이죠. 과연 이 회사의 이야기는 혁신 기술로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가 될까요? 아니면 재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위기 스토리가 될까요? 이 두 이야기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대와 우려,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2025년이죠. 신제품이 계획대로 대박을 터뜨리고 회사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선다면 나노팀은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날아오를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삐끗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노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의 안전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할 고성장 유망주인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건 고위험 도박일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